큰바위 얼굴 너데니얼 호손. 지은이에 대하여. 너데니얼 호손은 180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런에서 태어났으며 18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항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죽은 탓에 그리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청교도 가정의 엄격함은 훗날 위대한 작가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데니얼 호손 작품의 특징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다룬 것과 바탕에 청교도적인 엄격함이 깔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주홍글씨, 일곱 박공의 집, 트와이스 톨드 테일드 등이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 너데니얼 호손. 마을은 험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산 기슭에 통나무로 집을 짓고 사냥을 하며 살기도 하고 평야나 완만한 둔덕의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또 산 위에서부터 시작된 시냇가에 모여 목면 공장의 일을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큰바위 얼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이란 자연이 빚어놓은 거대한 조각상이었습니다. 가까지릇한 산 측면에 어우러져 있는 바위 조각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 바위 덩어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을 뿐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영락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아주 성스럽고 위대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구름이나 안개에 쌓여있을 때 보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온 세상을 감싸고도 남을 것 같은 성스럽고도 자유로운 표정이 아이들의 마음씨를 밝고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바위 얼굴은 있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이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큰바위 얼굴 마을 안에 그 자유로움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한 사나이가 어머니와 함께 문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큰바위 얼굴은 아이의 집에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니스트였습니다. 어머니, 아니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큰바위 얼굴이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생김새처럼 목소리도 분명히 자비로울 거예요. 마침 바닷길에 일렁이는 햇빛으로 큰바위 얼굴이 웃음을 짓는 듯 했습니다.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을 만난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아요. 예언대로라면 언젠가는 보게 되겠지. 어머니가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골짜기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단다. 그 인디언들이 조상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단다. 그 조상들은 나무 위를 스쳐가는 바람한테 산을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한단다. 언젠가 이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거란 예언이었지. 그 아이의 얼굴이 저 바위의 얼굴과 똑같은 거라는구나. 어머니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곧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헛된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기다려왔지만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위대한 사람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니스트가 부르짖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라면 이루어지겠지.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사력있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아름다운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 후 어니스트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큰바위 얼굴을 보면 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이 태어난 오두막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으며 그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냥하면서도 점잖은 아이였습니다. 반일을 얼굴이 그렇지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어니스트의 선생님은 오직 큰바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그는 몇 시간이고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거대한 얼굴은 어니스트의 무언의 질문에 무언의 대답을 하고 어니스트의 존경심에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어니스트의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 큰바의 얼굴의 자비심은 오직 어니스트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다. 큰바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에 마을을 떠나 먼 항구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 때문인지 혹은 사업적 성공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름이 그런 것인지 그는 게도 골드 수존노라는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도 골드는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게다가 운까지 좋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배만 해도 거대한 선단을 이룰 정도라고 하며 그의 돈을 다 세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앞다투어 그의 재산을 늘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극의 추운 지방에서는 모피로 그의 재산을 늘려주었고 아프리카의 더운 지방에서는 사군과 코끼리 상어로 늘려주었고 동방에서는 아름다운 셔울과 향로, 차, 다이아몬드, 진주로 늘려주었습니다. 바다도 땅의 질서라 큰 고래로 재산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나자 게도골드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건축가를 불러 궁궐 같은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게도골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언 속의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점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의 저택을 보고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택은 그가 예전에 살던 오두막 옆에 세워졌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장식한 건물벽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고 원통형의 기둥에는 공들여 장식한 주렴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현관은 외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모두 은이었습니다. 각 방의 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한 장의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유리가 너무 맑아서 맑은 날 바깥의 풍경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 싶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집안은 소문에 의하면 온통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게도골드의 침실은 너무나 번뜩거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택은 마술을 부린 듯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곡 가구들이 들어오고 백인, 흑인, 하인들도 도착했습니다. 게돌고들은 맨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니스트는 흥분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위대한 사람, 예언의 사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게도골드와 같은 부자라면 큰바의 얼굴처럼 자유로운 미소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 기대했습니다. 오니스트는 기대에 가득 차서 계곡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큰바의 얼굴이 다정하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렁찬 마차 소리가 들리며 사람들의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저기 오신다. 누군가 외침에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갔습니다. 과연 네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긴 모퉁이를 돌자 힘차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창밖으로 몸을 반 이상 내민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마이더스가 만진 듯 샛노란 황금빛이었습니다. 이마는 좁고 눈은 가늘었으며 눈 가장자리에는 주름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입술 또한 너무 얄팍했습니다. 큰바의 얼굴 그대로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언이 맞았어. 드디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마침 길가에 늙은 거지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는 먼 데서 온 불황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돌골드를 향해
몇 푼 적선해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게도골드는 그들을 향해 동전 몇 푼을 흩불려 주었습니다. 금바의 얼굴과 똑같아. 사람들의 소리에 어니스트는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개를 올려다 보니 금바의 얼굴이 안개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아 더욱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오니스트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 일이 끝나면 금바의 얼굴을 즐겨보는 청년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오니스트를 조금 바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금바의 얼굴이 오니스트의 선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금바의 얼굴이 오니스트의 마음을 넓혀주고 깊은 동정심을 갖게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보다 그 어떤 위대한 삶에서보다 더 큰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게도골드는 이미 죽어 해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많던 재산이 그가 죽을 때쯤 이르러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이 용광로에서 녹아 버리듯이 그렇게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샛노란 얼굴이 금바의 얼굴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더골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으며 그의 저택은 호텔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서 태어나 여러 예전에 군에 입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한 그는 이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러드 앤드 썬더, 피와 천둥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군대 생활이 힘들어지자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웃이었던 늙은이들과 그의 자손들은 환영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언의 인물이 나타났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썬더 장군의 부관이 이곳을 지나가다 금바의 얼굴을 보고 그와 똑같다며 경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그 장군이 어릴 적부터 그가 금바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마을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삼스레 금바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축제한 날 오니스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환영식이 열리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마침 배틀브레스트 목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널찍한 빈터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숲속이라지만 앞쪽이 확 트여 있어 금바의 얼굴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장군이 앉아있는 의자는 워싱턴 대통령의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의자 뒤에는 월계관이 승리의 깃발에 받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치라도 가까이서 장군을 보기 위해 서로 밀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총검으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특히 순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니스트는 아주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군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카락까지 똑같군. 놀라운 일이야. 장군을 본 사람들은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어니스트는 마침내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평화의 사자요 불행한 사람들의 수호신일 것이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다들 조용하시오.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께서 연설을 하십니다. 사회자의 고함에 드디어 썬더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오니스트는 비로소 그를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에 강철같이 단련된 얼굴을 그리고 그것은 깊고 극한 미소의 금바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언 속의 인물이 아니야. 오니스트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며 한수를 지었습니다. 안개가 먼 산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에 쌓이며 금바 위 얼굴이 장엄하며 그러면서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니스트 걱정하지 마라.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니스트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고 있었으며 여전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서인지 표정이 초원을 이룬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깊었으며 작은 행동이라도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그의 쥐를 맨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설교자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설계는 맑고 소박한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특별하게 비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큰 감동을 주었으며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블러드 앤드 선더 장군이 큰바의 얼굴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전쟁터의 피부린내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여러 신문들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릴 때 이 마을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정치와 법률을 공부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말을 잘해 마음만 먹이면 옳은 것도 그르게 만들고 그런 것도 옳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재주를 이용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큰바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말은 그의 숭배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스토니 피즈, 바이와 같은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불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숭배자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자신이 태어난 골짜기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 역시 이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흥분했습니다. 마침내 예언의 인물이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오던 날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니스트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말발굽 소리와 함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길가에는 인근의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군 장성들, 의회의원, 지방판사, 신문기장 등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기마병들이 들고 있는 수많은 깃발들 사이로 보이는 스토니 피즈를 그린 초상화가 실물 그대로라면 마침내 예언의 인물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대가 우렁차게 연주하는 승리의 곡이 골짜기를 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예언의 인물이 나타났음에 큰 바의 얼굴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도 모자를 던져 올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니스트도 모자를 던졌습니다. 오신다. 와, 위대한 스토니 피즈 만세. 누군가의 소리에 어니스트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어니스트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스토니 피즈는 활짝 웃으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큰바의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움푹 파인 눈과 높은 이마는 대담하고 힘차 보였습니다. 그러나 숭고하면서도 자애로운 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머금은 미소 속에 곤태로움과 짜증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어때요? 정말 큰바의 얼굴과 닮았죠? 옆사람이 어니스트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니스트는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전혀 닮은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큰바의 얼굴이 안 되겠군요. 곧 기마 부대가 지나가고 악대가 지나가고 살인마차가 지났습니다. 어니스트는 실망하여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니스트. 큰바의 얼굴이 부드럽게 부르는 듯 했습니다. 난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단다. 하지만 아직 지치지 않았단다. 세월은 강물처럼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니스트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빛났으며 가슴에서는 자비심이 솟구쳤습니다. 그 사이에 어니스트는 더욱 유명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와 철학자와 정치가와 사회사학가도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상대가 누구건 친절하고 성실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곤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부드러운 저녁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어니스트의 이야기가 끝나면 손님들은 큰바의 얼굴 앞을 지나 골짜기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큰바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가동했습니다. 마치 어딘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즈음 이 마을의 출신의 한 시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서나 지금은 번화한 도회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달콤한 시를 읊으며 살아왔는데 어릴 때 보았던 산봉우리가 그의 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는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가 호수를 노래하면 천국의 미소가 수면에 비치고 바다를 노래하면 가장 깊은 바닷물이 용솟음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깊은 미덕을 찾아내 노래했으며 사랑과 자비로서 그것들을 연결시켰습니다. 그의 그런 노래가 어니스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루 일이 끝나면 오두막에 앉아 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바의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오 나의 친구야, 이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금바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인도 원인스트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순박한 농부가 숭고한 사상을 말한다는 소문에 그는 원니스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원니스트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인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니스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어니스트는 문 밖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인은 슬그머니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룻밤 신세 좀 지려고 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어니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금바의 얼굴이 이렇게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군요. 어니스트는 시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시인은 자리에 앉자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여러 현명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 재치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성과 감정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었으며 그는 것을 아주 단순한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마치 신비하고 숭고한 기운이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가 입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어니스트 역시 시인이라고 말하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낱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오두막 주위를 더욱 싱그럽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돼 어디까지가 자신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의 생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높은 차원의 경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시인의 이야기할 때 어니스트는 금바의 얼굴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마침내 어니스트가 물었습니다. 시인은 손가락으로 어니스트가 읽고 있었던 책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이 시를 읽으셨다면 저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들은 제가 쓴 거니까요. 어니스트는 갑자기 시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바의 얼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인의 얼굴을 보고 금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심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시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시를 읽었을 때 나는 당신이 그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니스트의 말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금바의 얼굴과 닮기를 바랐다가 실망하신 거로군요. 게더 골드 씨나 블런드 앤드 선더 씨나 스토니 피즈 씨 때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어니스트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니스트 씨. 그것은 바로 제 운명입니다. 제 이름이 앞의 세 사람 이름에 덧붙여져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당신을 실망시켜 드려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씀드리긴 부끄럽고 슬프지만 어니스트 씨, 전 온화하고 장대한 모습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들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니스트가 책을 가리켰습니다. 신선한 내용을 약간 진행은 했지요. 그러나 존경하는 어니스트 씨, 제 삶은 제 사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을 가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지럽고 지저분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도 제가 읊은 자연과 인생의 아름다움, 선함, 고귀함 등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고귀한 모습을 찾으시려 하시다니요. 그것도 참되고 숭고한 당신께서. 시인의 목소리가 잦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으며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니스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인과 발장을 끼고 강연 장소인 숲속 빈터로 갔습니다. 뒤쪽은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앞쪽은 환하게 트인 빈터였습니다. 그 빈터 절벽을 담쟁이 덩쿨이 꽃줄을 들이우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절벽 앞에 마련된 강단은 평지보다 조금 도독하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자연의 강단에 올라가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기댄 채 서 있기도 하고 바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풀밭에 비스듬히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저녁 해가 서선으로 넘어가며 나뭇가지 위에 황금빛 햇살을 들이우고 큰바위 얼굴은 여느 때처럼 숭고하고 온화한 얼굴로 숲속의 강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고어니스트가 가슴속 깊은 곳에 깃든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사상과 다르지 않기에 힘이 있었으며 그의 사상은 그가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기에 깊이와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순수함과 고귀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쓴 그 어떤 시보다 어니스트의 설교가 순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촉촉히 젖은 눈을 들어 어니스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백발을 휘날리며 서 있는 저 온화하고 사려 깊은 얼굴이야말로 예언자나 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황금빛 햇살을 받고 있는 금바의 얼굴이 시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바의 얼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각구름을 마치 어니스트의 이마를 돋고 있는 백발과도 같았습니다. 온 세상을 감쌀 것처럼 넓고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니스트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일치되는 것을 느끼고 자유롭고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인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양팔을 쳐들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어니스트야말로 큰바의 얼굴과 똑같지 않소. 사람들 일제히 큰바의 얼굴과 어니스트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곤 고 시인의 말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내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는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큰바의 얼굴과 닮은 숭고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고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큰바의 얼굴과 닮은 숭고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지은이 노데니얼 호운 180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에서 태어났으며 186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양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죽은 탓에 그리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청교도의 가정의 엄격함은 훗날 위대한 작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데니얼 호선 작품의 특징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다룬다는 것과 바탕에 청교도적인 엄격함이 깔려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주온 글씨, 일곱 박공의 집, 트와이스 톨즈 테일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